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새누리당이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네, 대선 경선 투표를 실시하고요. 다음 날 월요일에 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데 출발부터 워낙 견고한 박근혜 대세론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라 박진감 있는 명승부는 지금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끝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 온 터라 비박 후보들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경선 투표 사흘 앞둔 오늘 새누리당 경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 네, 저희가 박근혜 후보는 그 이전부터 많이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각별한 관계들입니다. 네, 저희 캐도남마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인데 김문수 캠프 사령탑. 네, 오늘 특별히 함께 모셨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선이 코앞인데 국민들은 관심 없어. 잡혀가는 국회의원들 속속 나와서 실망한 데다 어차피 박근혜 후보가 될 게 뻔하니까. 그런데 뚜둥 합동연설회에서 멱살 잡히고 웃고 있는 이 남자. 헐, 박근혜 지지자로부터 멱살 봉변당한 김문수 후보다. 새누리당 경선에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1위랑 격차가 너무 커? 그래도 막판 뒤집기 가능하다 를 외치는 김문수 캠프. 박근혜 때리기로 흑색선전 자제 공고까지 받았지만 측근들의 충성은 엄청나. 김문수와 아이들이 경기도지사로 컴백홈 할지 궁금해.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캠프의 신지호 선대본부장 김동성 대변인을 만나보자. 네, 김문수 후보 그리고 캠프 선대본부장 신지우 전 의원 또 대변인 김동성 전 의원 오늘 한자리에 한꺼번에 다 모셨습니다. 네, 이야기 좀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 괜찮으세요? 목? 예, 좋습니다. 그 목 이게 여기를 잡은 게 아니라 넥타이가 아니라 목을 이렇게 딱 잡았던데 아까 화면에요. 예. 근데도 웃으셨어요. 마침 그날 날씨가 더워가지고 넥타이를 안 맸기 다행입니다. 넥타이가 잡힐 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멱살이 딱 잡히면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남자들은요, 이 보호 본능이라는 게 딱 있는데 딱 잡히고 이렇게 웃으십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 그림에 사진에 이렇게 나오길래. 저는 아주 표기 때문에 전부 다 웃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전부 표기 때문에. 야. 그래도 멱살 잡힌 거로 딱 끝난 거죠? 멱살 잡히고 표만 많이 받으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뭐라고 좀 했습니다. 좀 넘어지셨으면 표가 좀 더 나왔을 텐데 안 넘어지셨다고. 네. 아예 거기서 한 대 맞는 것도 괜찮았습니까? 자, 오늘 인천 합동연설에 갔다 오셨죠? 예, 연설하고 왔습니다. 어땠습니까? 분위기가요? 오늘 그동안에 우리 신지호 의원님 많이 지적을 해서 버스 동원을 적게 해서 네. 조금 야유가 적어서 심심했습니다. 아직도 전당대회 이거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합동연설. 합동연설에 여기도 막 버스 대절하고 그럽니까? 아직도? 예. 돈 아닙니까? 돈? 그 돈인데 각자 돈을 내가지고 오면은 괜찮은데 누군가가 그 버스 대여료를 냈을 경우에는 불법 금권 선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비도 안 내고 또 식사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참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 아직까지 해야 되는지요? 이런 것도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죠. 전당대회 돈 봉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고승덕 의원이 박기태 2008년 당대표 될 때 300만 원. 네, 500만 원. 캐도남에서 터뜨렸는데 그 비용이 버스 대전료하고 점심 먹이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있다는, 그 돈은 또 어떻게 넣으면, 그죠? 버스 대절 하셨습니까, 이번에? 우리는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그걸 잘 못하는데, 네. 아마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거로 봐서는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신지호 본부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확 줄었어요. 오늘 확 줄었습니까? 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확 줄었더니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까? 분위기도 확 줄어버리죠. 그랬더니 분위기도 확. 야유도 적어지고요. 예, 아주 좀 신이 덜 나죠. 네. 오늘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그죠? 일자리 대통령. 아주 제목은 좋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보니까 남북 경제 공동체기가 나와요. 네. 네. 지금 이 남북 경색된 지금의 현 상황을 어떻게 좀 뚫어 헤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으면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공동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개성공단 마찬가지로 작은 범위지만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남북 간에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 북한의 좋은 노동력 그리고 값싼 땅과 인력을 활용하고 우리의 좋은 기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아마 남북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동북아 발전, 특히 중국의 동북 삼성을 비롯해서 이 시베리아까지 또 중앙아시아까지 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요. 네. 그죠? 네. 학교 다니실 때 혹시 뭐 양키고음 이런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는 예, 그죠? 대학 네. 다닐 때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만 네. 나이 들어서 보니까 만약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한미 동맹이죠. 53년에 이승만 대통령 때 맺어진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 이 평화가 이렇게 오래 유지됐겠느냐. 저는 특히 최전방 경기도의 지사로서 미군의 약 80%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데 네. 이 미군이 없다면 미군이 만약 이제 지금 평택으로 내려가는데요. 평택으로 내려가고 나면은 평택 이북 지역의 방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중요합니다. 양키고음을 외쳤던 네. 학교 다니실 때 외치셨잖아요. 예, 한미, 저도 그죠? 외쳤습니다. 외쳤죠? 네. 우리 김동석이는 안 외쳤습니까? 저는 양키 고홈을 외치는 사람이 고홈하라고 저는 외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 이번에 그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우리가 안보를 철저히 하자. 김문수 지사님의 이 내용에 대해서 동조하십니까? 아니, 양키고음 전뭐 외쳤지만. 120% 동조하고요. 아, 이제는 생각이 바뀌신 거죠? 예, 대한민국은 이 분단되면서 사실상의 해양 국가, 섬나라였는데 네. 미국, 일본과의 어떤 해양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대성공이 있었겠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굳건한 한미 동맹은 번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네. 경제가 발전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보가 튼튼해야지 되죠. 네. 정치 공동체 안정돼야 되는데 그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핵심이 그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 우리가 양쪽에 무슨 일본은 독도 때문에 지금 그렇고요. 중국은 무슨 뭐 고문, 김영한 씨 고문 때문에 지금 더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기댈 곳은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네. 4대 강국의 네. 그 어떤 힘의 균형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네. 우리 국익에 하나라도 더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기본이 되는 게 한미 동맹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 일본하고도 다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한미 관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 그러면 이걸 외교 용어로 지렛대 그러죠. 레버리지. 네. 이 지렛대가 있음으로써 중국에도 좀 더 당당할 수 있고 네. 일본 독도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한미 동맹이 튼튼하면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죠. 네. 이런 좋은 그런 기본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워낙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독도 문제니 해서 워낙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경선 막바지에 오시면서 완전히 이제 박근혜 캠프 때리게 막 나선 듯한 느낌이에요. 완전히 그 도를 좀 넘었다. 이런 비판의 얘기가 나오고 박근혜 후보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상처를 내려면 아물 수 있는 상처. 그러니까 아물 수 있는 상처로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지사님이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대신 좀 악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네. 박근혜 후보께서 좀 도를 지나친 아물기 힘든 공격을 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5년 전에 박근혜 후보께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했던 것에 비하면 네. 그야말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조족지열, 아.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네. 물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하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속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생겼어요. 네. 이게 5년 전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이른바 그 이명박 네거티브를 한 거,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 뽑아갖고 이렇게 제본을 해봤더니요. 네. 이따만치 이렇게 두껍습니다. 아. 하루가 멀다 하고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대변인 무슨 특보가 이렇게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그 검증 공격을 했습니다. 예. 이것에 비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세 발의 피인데 예.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쫓는 입장이었고 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처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네. 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 한다고 지금은 네. 또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이 정도, 반 정도 됩니까? 이거 반에 반도 반에 반도 안 됩니까? 두 페이지도 안 돼요. 두 페이지도 안 됩니까? 이거는 거의 500페이지거든요. 예, 제가 궁금해서. 이게, 그러니까 2008년도 박근혜 후보 캠프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쏜 네거티브 네. 내용들. 예. 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했었다. 조족지혈이다. 우리가 아는 건 두 페이지도 안 된다. 영남의 DJ다. 뭐 오만의 낭떠러지다. 청렴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이런 말 해가지고 멱살도 잡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가 워낙 그 강력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제가 영남 DJ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너무 이제 과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판의 여지가 없고 완전히 거기다가 지난번 비상대책위원장 소위 말하면 비상대권을 가졌었기 때문에 네. 당 자체가 너무 1인 4당화되어 있다. 이것이 과연 박 후보 자신의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 점이 사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보수 측에서도 그 부분을 바로 걱정하는 거죠. 지금 그 공천 파문이 막 있어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지 않습니까? 현영희 의원이 사실은 서병수 총장하고 사무총장하고 더 친했다. 이걸 우리 김문수 캠프 측에서 터뜨렸죠. 네, 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서병수 지금 사무총장께서 5년 전에 부산에 포럼 부산 비전이라고 하는 박근혜 후보 지지하는 외곽 단체를 만들었는데 네. 현영희 의원이 거기 공동대표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상 그 포럼의 물주 역할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현영희 의원이 현기현 전 의원하고 친한 게 10이라고 한다면은 네. 서병수 의원하고 친한 건 거의 한 10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현기현 의원한테 3억 줬으면은 서병수 총장한테는 뭐- 곱하기 100 하면 최소 30억은 준 겁니까? 아이고, 여기 또 사고 터질 것 같은데, 예, 뭐 예. 저희들은 뭐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네. 그 친밀도만 가지고 따지면은, 네. 뭐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서병수 총장 인터뷰가 나오면 딱 좋았는데, 예. 네,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병수 총장도 당연히 돈을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은 하고 있는 거죠. 예단할 수 있는 그런 물증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서병수 의원이 주도하는 활동, 그 포럼 활동에 현영희 의원이 사실상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포럼 활동의 스폰서 역할은 확실히 했다. 네. 네. 박 위원장은요, 박근혜 후보는요, 현기현 전 의원을 내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냐, 이게. 최측근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박 위원장이 친박 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캠프에서는 현기현 전 의원을 친박 유일의 공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심위원이 10명이 있었는데요. 현역 의원 3명 있었고 외부 인사 7명인데 네. 사실 요번에 다 드러났듯이 외부 인사 7명은 핫바지 노릇한 거고요. 네. 3명이 주도를 했는데 한 명이 그 당시 권영세 사무총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해주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당내에서 힘이 있었던 그런 의원은 아닙니다. 근데 그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월박 의원이죠. 친박이 아니었다가 박 쪽으로 넘어간 그런 케이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리지널 친박이었던 의원은
현기현 의원은 하나였습니다. 네. 하나였는데 현기현 의원을 공심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했을 때 친박 의원들 내부에서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부산의 모 건설업체로부터 현기현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혐의로 검찰에 내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공심위원으로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서 친박 의원들조차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현기현 의원 인사 공심위원 임명을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내 측근이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이거는 말이죠. 국가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분의 그런 자세가 아니다. 좀 비겁하기까지도 하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미 현기현 전 의원이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이미 예단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였다. 네. 자, 우리 지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천 비리는 더 터질 거다. 나한테도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 자,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 그 이야기를 좀 쾌도남마에서 뻥 한번 이야기하시죠. 글쎄, 쾌도남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뭐 우리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현기환, 현영이까지도 사실 뭐 확정적인 게 없지 않느냐.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 뭐 결정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3심 확정 후에라야 이야기해야 멱살이 안 잡히지. 지금 말하면 멱살 잡힐 것 같아서 못하겠네. 아, 무언가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아, 나가다가 또 멱살 잡힐까봐. 많이 들리죠. 네, 멱살이 겁나십니까? 아, 뭐 근데 좀 이 문제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좀 위축이 되네요. 좀 위축이 됩니까? 자, 그럼 다음 질문 할까요? 공천원금, 뭔가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 검찰 수사 다 기다린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거보다는 경찰 수사 지켜보겠다. 그러나 여러 정치 평론가들이나 보면 박근혜 후보에게 화끈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김문수가 만약에 박근혜 후보 입장이라면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저라면 지금쯤은 쾌도남마죠, 그야말로. 네. 쾌도남마 괜히 생긴 말이 아니고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국민의 눈높이는 바로 쾌도남마를 바라는 겁니다. 쾌도남마라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 두 번째, 과감하다는 것.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이런 측근의 비리 의혹, 친인척의 비리 우려 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철통같이 미리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야말로 스피디하게 쾌도, 남마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네. 만약에 죄송합니다. 신지호 의원님이 만약에 어디서 돈을 먹었다 이런 기사가 딱 나왔다. 그럼 그대로 쾌도남마입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은- 근데 뭐 우리 저 신재원 같은 분은 뭐 전혀 이분들은 그런 분은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만약에 이제 주변에 그게 또 두질 않는데 언론에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네, 지금 이프라는 전제 조건인데 만약에 그게 누가 나올 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 자신도 있- 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즉시 문제가 뭔지를 듣고 네. 제 자신에 관한 문제도 바로 사과할 건 하고 네. 또 조사받을 건 받고 저는 과거에 많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네. 제가 바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직접 고발 당하고 또 민사소송도 당하고 많이 그랬는데 저는 제 발로 바로 검찰에 출석해서 필요한 거 다 제시하고 뭐 문제 없다는 게 무혐의가 다 나왔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정치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뇌물 사건은 사실 누명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기자 생활하면서도 누명 쓰신 분들이 또 꽤 뭐 누명 정도를 네. 밝혀내야 그래서 되고.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누명 쓰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 검찰이 된다고 저는 뭐 네. 검찰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지만 네. 우리 검찰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일을 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김문수 후보 같으면은 어떻게 후보직 사퇴하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내가 1등이고 이제 대선의 유력한 경쟁자인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밝혀질 경우에는
사표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여튼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죠.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로 해명하고 사과하고 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5.16 그 발언도 그렇고 5.16 관련해서 발언 그리고 정수장학회 이거의 처리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문제는 후보님이 이제 입장 여러 가지인데 바꿔놓고 우리 박근혜 후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친인척 측근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에 이 올케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세간의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보면 유경수 여사 주도식에도 그 올케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그만큼 조심을 한다는 건데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의혹이 있을 때는 좀 더 심할 정도로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네. 정수장학회는 아시다시피 이 정수장학회 생성 과정부터 부산일보 또 MBC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최필립 이사장이 박근혜 후보의 측근이다. 그리고 네. 아주 오래된 측근이다. 40년 이상 된 측근인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이 되시려면 그런 문제는 아예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깨끗이 정리해야죠. 국민들이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대통령이 되시려면 당연히 정리해야 되죠. 합동연설회 때 돌아가신 그 최태민 목사 사진을 홍보 영상에 넣은 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왜 이걸 넣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진이 들어갔는가 한번 네. 저희가 회의 때 한번 알아보니까 네. 좀 일종의 해프닝이더라고요. 네. 그 사진이 최태민 목사 사진이란 것을 모르고 네. 최필립 이사장인 줄 알고 그걸 넣었다는 겁니다. 같은 최실에서 네. 전혀 저희들도 모르고.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완전 실수네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 근데 네. 맞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그게 진실이다. 예. 최필립 이사장인 줄 알고 넣었는데 그게 고 최태민 목사님 사진이었다.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는 그런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네. 영상을 우리가 만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영상 전문으로 하는 자원봉사에 그런 담당하시는 분이 만든 건데 네. 저희는 그게 들어갔는지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하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OX 질문을 넘어가기 전에요. 재밌는 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거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성장과 복지 확대, 그죠? 지속적인 성장과 원래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성장 없는 복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 똑같은 것이 진정한 경제는 일자리다. 진정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일자리가 경제고 복지고 이 두 개가 양립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성장을 해야지만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 1년에 조세 수입이 한 15조씩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세수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복지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안 들어온다. 그럼 뭘 가지고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 보장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장이 우선시 돼야죠. 일단 돈을 벌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돈 써야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성장이 일단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복지인데 이 두 마리를 동시에 잡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성장했는 걸 가지고 즉시 쓰겠다. 또 복지도 쓰지만은 지금 또 복지 이외에도 또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R&D를 한다.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연구 개발 같은 것도 또 성장의 과일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는 성장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 시대는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지사님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기업인들이 모아서 이렇게 표방하면은 1등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죠? 저는 기업인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누가 일자리를 만드느냐? 네. 기업이 만들지. 공무원이 일자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 세금 갖고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일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것이다. 네. 그러면 그 기업인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제가 기업인들 찾아다니면서 부디 좀 투자 좀 해달라고 아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 삭삭 빕니다. 네. 자, 이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일단은 OX에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딱 보여주시면 돼요. 박근혜 후보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아, 언제든지 박근혜 후보와 다 힘을 합칠 수 있다. 아직 그 여력이, 남은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경선 과정에 자주 만나니까 정이 들어서 더 가까워졌어요. 아, 그랬습니다. 아, 예, 저기, 강원도 합동연설회 때 상대방 공격할 때도 기본적 배려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내고, 아물 수 있는 상처들, 나 지금 너무 아물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박근혜 후보의 맷집을 지금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 아, 그렇죠. 미리. 제가 미리 사전에 청소를 하고 네. 해드린데 오늘 또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어제 유경수 여사의 추도식이었잖아요. 제가 아주 못 가서 좀 그런 우리 딴 일 때문에 못 갔지만은 정말 위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아주 자주 보니까 훨씬 가까워집니다. 아, 그리고 건배도 하시고 그러시네. 지금 뭐 돈도 안 받고 저희가 예방주사 놔드리는 거죠. 아, 무료 예방주사. 네. 어차피 본선 가면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에 야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세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맹수처럼 물어 뜯을 것이고 네. 우리는 그냥 초식동물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우리는 초식동물이고 저기는 이제 맹수처럼 덤벼들 것이다. 아, 이 정도 맷집은 길러야 이거 된다. 제가 좀 세게 하려고 그럴 때요, 우리 지사님은 좀 말리세요. 지사님이 예. 마음이 약하시죠? 강한 굉장히 것- 여린 남자예요. 그러니까 강한 아, 것처럼 외부에 보이는데 아유, 예. 그래서 내부에서는 되게 연약하시죠. 네. 홍사덕 선대위원장의 덧셈 발언했습니다. 거기에 김문수만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네? 김문수에는 덧셈이 원칙이 좀 적용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네. 홍사덕 위원장님이 워낙 자, 일단 공익사 하고요. 예. 덧셈 발언을 듣고 나 기분이 좋았다. 하나, 둘, 셋. 아, 기분이 좋았다. 여기 뭔가 좀 여지가 있다는데 좀 저도 이겁니다. 기분 좋았습니까? 모르는데 아. 저도 좋습니다. 아, 왜 기분 좋았습니까, 지사? 뭐 덧셈이 좋은 거죠. 뺄셈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경선하는 것도 다 덧셈 하려고 하는 거지 네. 뺄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총리직이나 아니면은 국회의 당대표직이나 예를 들어 국회는 당신이 맡으시오라든가 아니면 총리직은 좀 당신이 맡으시 이런 제안이 오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뭐 도지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아니면 도지사 네. 둘 중에 하나지 딴 건 없습니다. 아, 서울시장으로 올 마음은 없으시고요. 저는 지금 경기도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게 기분 나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왜 곱셈이 아니고 덧셈이냐. 아, 곱셈이어야 된다. 네. 이죠. 이재호 의원한테는 이재호 언론에서 의원한테는 왜 곱셈이라고 곱셈이고. 했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곱셈이 더 센 거 아닙니까? 아, 곱셈이 더 세죠. 그렇죠. 그러나 기본은 덧셈이죠. 아니, 곱셈도요, 곱하기 2를 하면 제자리고요. 네. 덧셈도 숫자가 크면 더 큽니다. 그렇죠. 곱하기 2하면 어차피 그것도 덧셈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100%다. 하나, 둘, 셋. 아, 역시. 역시 자존심을 잃지 않고 있군요. 자존심이라기보다는요, 정치의 오래된 철칙인데, 정치란 것이 정말 한순간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게 정치다 보니까, 네. 뭐 지금 대세론이 있는 건 맞지만, 네. 마지막 순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등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측근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사님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는 뭐 이 정치에서는 1등 빼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라기보다도 1등을 해야지 되는데
못해서 여러 가지로 참 국민들이나 저 지지자한테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경선 떨어지면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하실 거죠? 뭐 이거 듭니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하나, 둘, 셋. 출마하겠다? 예. 안 무소속으로 하겠다. 출마 안 하죠? 안 하겠다. 예. 자, 그 다음 연이어서 그러면 차기는 내 거다. 하나, 둘, 셋. 그건 뭐 왜 들으세요? 그럼 X 하시면 되잖아요. 동그라미도 X 하시든. 저는 이번이 제 거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제목이 이번은 이번에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이겼다는 가정하에 그럼 차기는 내 거다. 가정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그럼 X 드세요. X. 여기 동그라미고요. 그럼 측근들은 이 차기를 또 좀 바라보는 마음이 은근히 있습니다. 차기라도 잘 되셔야 또 저희들 또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차기 되시면은 5년 지나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순 되십니까? 65세? 기가요? 네. 만으로 이제 지금 아직은 제가 만 60이니까 65세. 예. 요즘에 60 막 청년이라 그러던데요. 요즘에 아주 뭐 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이죠. 레이건 대통령도 70살 넘어서 대통령이 됐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70이 넘어서 되셨죠. 그죠? 네, 김영삼 대통령도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면 대선 날 투표하러 가서 박근혜 찍겠다. 자, OX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박근혜 후보 측에서 아주 뭐 박수 칠 당연한 거죠. 내용인데. 이거 이렇게 안 하려면은 경선에 참여하면 안 되죠. 탈당을 해서야지. 그날 선거하러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우리 카메라 기자들 다 보내겠습니다. 에이 나 안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잠이나 잘 낸다 아니면 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잠이 오나. 네. 깨끗하게 투표하러 가서 찍겠다. 물론. 새누리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자, 두 분한테 이건 해당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좋은 자리를 주면 모른 체 하고 받겠다. 자, 하나, 둘, 셋. 여기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역사의 자료로 남습니다. 이거. 네. 뭐 저는요, 지난번에 공천 탈락한 것도 그렇고 네. 박근혜 후보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네. 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견해인데, 그러니까 저는 주면 받겠지만 줄 리가 없다. 네. 그런. 네. 그래도 중국의 고사에 자기의 적을 도왔던 측근들 참모들을 이세민인가요? 당태종이 바로 형의 그 참모들을 데리고 쓰지 않습니까? 위징을 썼죠. 네, 위징. 예, 위징을 쓰지 않습니까? 위증이죠. 위증을 쓰는데 그게 아주 멋진 고사로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 박근혜 후보가 위증을 분명히 앓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쓸수 저는 있죠. 박 부장님, 혹시 뭐 가능성이 낮지만 제안을 받더라도 저는 이제 지사님 모시고 그 차차기를 준비해야지 언제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만약에 박근혜 후보 캠프 쪽이나 차기 정부에서 이 두 분을 모시러 간다면 기분 좀 나빠하시겠습니까? 저는 좋죠. 뭐. 좋습니까? 저는 우리 두 분이 잘 되는 거라면 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늘 박수를 보냅니다. 네. 경선 불참한 이재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한테 좀 SOS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안 하셨습니까? 자주 하죠. 자주 합니까? 근데 이분들 도와주고 계십니까? 뭐 아주 요즘에 많이 좋죠. 요즘에 더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되게 기분 나빠할 질문 같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지지율 꼼짝 안 하는 이유가 이거 내 외모 탓이다. 보톡스 맞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 끝까지 안 들었다. 자, 하나, 둘, 셋. 외모 탓이다라고. 그럼 외모 탓이라 그러면 외모를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보톡스 맞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긴 대로 산다. 생긴 대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지금 경선에 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아니, 신주 그러니까 의원님 무슨- 뭘 바꾸고 싶으십니까? 좀 지사님이 너무 진지하고 근엄한 그런 인상이에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은근히 재밌고 웃기거든요. 아, 그런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일반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옆에서 참으로서 좀 갑갑한 심정이죠. 예. 아, 그렇습니까? 너무 근엄하고. 실제 알고 보면 되게 재밌고 은근히 웃기거든요. 은근히 웃겨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 지사님 너무 궁금한 게요. 네. 지사님 딱 좀 그래도 청렴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돈 없이 정치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요즘에 주십시오. 후원금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 아주 뭐 많은 그 후원을 통해서 제가 도지사 선거 2번 하면서 후원금 받아서 쓰고 남는 돈을 약 17억을 당에다가 도로 기부했습니까? 헌납을 했습니다. 아, 그만큼 대단하십니다. 오히려 후원금이 쓰고 남을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잠자다 일어나면 17억이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다. 좀 아깝다는 생각도 하겠습니다. 아니 법대로 제가 다 처리하니까요. 아, 법대로 하기 때문에 참 후원금 없으면 아예 안 되죠, 사실. 예, 후원금 불가능하죠. 없이 못합니다. 네,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돈으로 정치한다기보다는 얼마나 정말 뜨거운 애국심 또 국민을 섬기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 유럽 국회의원들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도 타고요. 그죠? 정말 그렇게 좀 일했으면 좋겠어요. 네. 발로 직접 뛰고. 네. 네. 택시 운전도 하고. 네. 유럽은 기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택시도 몰래 아, 택시도 직접 하시고.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제도가 또 나중에 이제 원내에 가시면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내용 좀 길게 가겠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독자 출마하더라도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 하나, 둘. 그게 무슨 잠깐. 안철수 원장이 독자 출마하더라도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민주당이 나오든 말든 안철수 원장이 나오더라도 박근혜를 안철수 원장이 이길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진다. 네, 박근혜 후보가 진다. 혼자서라도 네, 하나, 둘, 셋. 아, 박근혜 후보가 이깁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자기 혼자서는 이 정치적으로 될 수가 없죠. 아, 그러면은 만약 문재 후보나 뭐 민주당 후보랑 합치면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그렇죠. 이제 이 합치면은 야권 연대. 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하나만 빼고 나머지 야권이 총연대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되겠다. 예. 어떻습니까? 아, 안철수 독자 출마에서는 박근혜 후보 이기기 어렵습니다. 예, 이번 3파전이 되면 그건 뭐 박근혜 필승론이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김동성 대변인 저도 같은 생각이. 예. 자, 이제 경선 투표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네, 지금의 솔직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또 인천에서 연설을 했는데 네. 좀 청중도 적었지만 네. 전체적으로 우리 후보들이 조금 기운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너무 당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세론이 너무 센데다가 네.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비판 같은 거 하면 또 듣기 싫은 내색을 너무 하기 때문에 아. 사실 누구 말대로 눈치 주는 사람과 네. 눈치 보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눈치가 많이 보이고 이래서 저는 당에 입당한 지가 19년 됐습니다. 네. 한 번도 탈당한 적도 없는데 마치 제가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면은 해당행위 하는 것처럼 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매우 가슴이 아프고 그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 새누리당이 민주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점이 조금 가슴이 무겁습니다. 아. 또 예, 저는 제가 1981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요즘 자꾸만 그때 생각이 나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전두환 그 군사 독재에 맞서서 반독재 투쟁. 네. 근데 저희 당이 너무 이제 1인 4당화 되다 보니까 당내 다양성이랄까 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말살된다 그럴까요? 좀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과연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그 심정이 또 이게 생각이 나고 그런데 여하튼 이번에 우리 김문수 지사님 경선에 참여해서 양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의 정의와 양심
민주, 이런 게 살아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이 소중한 불씨가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거를 저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고 보여지고 양은 차진 않지만 이건 정말 끈질기게 해나가야 될 저희들의 과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대변인도. 그 어떤 집단이든지 네. 그 견제하는 세력 또는 이게 네. 쓴소리하는 집단이 없으면 네. 항상 그 조직에 문제가 생기더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 새누리당이 좀 그런 형국이 돼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너무 안타깝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좋은 결과가 있어서 최소한도 정말 이 사당화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이 공천권에 대한 민주화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돼요. 공천권이 그 몇 명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그게 계속돼 왔어요. 뭐 이번뿐만 아니라 18, 17, 16 다 그랬는데 이러한 공천권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뭔가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죠. 그야말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공천권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지금 약 35개 주 이상에서 도입하는데 미국이 이런 정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 정치 선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도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선거법 고쳐가지고 네.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공천권 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쥐락펴락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 경선 끝나시면 물론 이제 이기시면 지사직 그만두시고 이제 대선을 향해서 날아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안 되시면 안 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요.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지사직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실 겁니까? 그렇죠. 도지사로 복귀를 해서 네. 열심히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사님 저희 카메라 저희 4번 카메라입니까? 저기 보시고 마지막 소회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삼복더위에 또 런던 올림픽 중에 우리 새누리당 경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이 바로 깨끗한 정치 원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우리 국민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의 사정을 듣고 또 잘 섬기는 그런 정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 경선은 축제기거든요. 이렇게 좀 풀이 죽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게 축제인데, 엄청난.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패한 정치인을 처벌하고요. 억울한 백성들을 보호한 송나라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포청천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의 일대기를 그린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이 20년 전 방영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 포청천이 최신 시리즈로 만들어져서 다음 주 저희 채널 A에서 월요일부터 방영이 됩니다. 저희 캐도라마에서 이분들 포청천 주연 배우들 미리 만나봤습니다. 이분들 나이 엄청 드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젊음을 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59초 후에 그때 넥타이랑 옷하고 바뀝니다. 네, 이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8초 후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